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키하바라에서 빈티지 카메라 구하러 다니는 영상 혹시 보셨나요? 그 영상에서 사실 다 하지 못했던 얘기가 좀 많이 남아있었는데 요즘 정말 감사하게도 디카 관련한 질문들을 댓글로 많이 주셔가지고 이건 따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아이패드로 정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보고 읽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빈티지 디카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직 잘 모르지만 내가 관심은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디카 거래할 때 자주 나오는 용어들, 그리고 구매 전 미리 세워두면 좋은 기준들부터 빈티지 디카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랑 구매할 때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가장 궁금해하실 가성비가 좋은 가격대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문용 디카 추천까지 한번 쫙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디카 거래할 때 알아두면 좋은 용어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장례입니다. 장례는 그 카메라로 실제로 찍은 결과물, 그러니까 즉 사진이나 영상을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정크인데, 정크 말 그대로 고물이란 뜻이에요. 뭐 고장이 났거나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거나 내지는 작동을 보장 안 한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디카 입문하신 초보자분들께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미품이다, 민트급이다, 이런 거는 앞서 말한 정크와는 정반대의 개념인데요. 외관이나 기능의 상태가 거의 새 것에 가까운 경우고 A급에서 S급? 요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디카를 이렇게 막 찾다 보면 통전 확인이라는 말 진짜 많이 보실 수 있는데, 통전 확인은 전원이 들어오고 기본적인 동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통전 확인이다, 동작이 된다라고 해서 이게 완벽한 동작은 아니라는 점. 정말 단순하게 그냥 이 카메라 전원은 들어와요, 기본적인 동작은 돼요, 딱 요 정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게시글 제목에 통전 확인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게시글을 꼼꼼히 읽어보는 게 진짜 중요하겠죠? 즉결이란 말은 즉시 결제의 줄임말인데, 이건 경매에서 진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경매할 때는 보통 입찰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입찰에 들이는 시간이나 기다림 같은 게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박은 꼭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익숙한 용어잖아요. 말 그대로 풀박스의 줄임말인데요. 박스, 설명서, CD, 케이블선, 이런 기타 등등의 구성품이 거의 다 남아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물론 풀박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구성품이 남아있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간혹 케이블선이 없다든지 CD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처음 샀을 때 그 구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 풀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요 정도의 용어들만 알아도 이 디카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구매 전에 꼭 해두면 좋은 것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가격대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카메라에 얼마 정도 쓸 수 있을지를 먼저 정해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 통장 잔고를 기준으로 한 요 정도면 구매하는데 딱히 부담이 없겠다, 그 적정선을 정해두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합니다. 캐논이나 소니처럼 카메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대중적인 브랜드 말고도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브랜드 안에서도 익서스나 파워샷 이런 것처럼 다양한 카메라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는 이런 카메라 라인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구매할 때 훨씬 덜 헤매게 될 거예요. 디카 입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카메라 특유의 색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마트폰이랑은 다른 디카의 고유한 색감 때문에 디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다, 이런 것처럼 카메라 역시 하늘 아래 같은 색감의 카메라는 없다는 거. 이게 다 비슷해 보일지라도 회사마다, 그리고 또 같은 회사에서 나왔지만 그 라인마다, 카메라 기종마다 각각의 색감 차이가 조금씩은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청량한 게 좋다, 빈티지한데 조금 선명했으면 좋겠다, 아예 옛날 필터 같은 느낌이 좋다,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뽀용한 느낌이면 좋겠다.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쪽에 끌리는지만 생각해 두셔도 선택이 훨씬 쉬워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색감만큼이나 화소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단순하게 화소만 낮으면 그 옛날 감성이 나오겠지 하고 딱 찍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선명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카메라랑 스마트폰은 아예 렌즈 구조 자체가 달라서 화소 수치가 낮아도 생각보다 또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빈티지한 느낌이 좋다 이러면 화소가 아예 정말 낮은 것들 중에서 또 장례를 무조건 진짜 많이 찾아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계기가 뭐든 나를 이 디카 입문하게 만든 기종이 하나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 산 디카가 캐논 EC25? 그거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화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선명하게 딱 나오는 거예요, 결과물이. 그래서 솔직히
진짜 너무 실망을 했어.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아예 완전히 더 이전의 모델을 써보자 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다가 구매한 게, 제가 아마 디카로는 올린 첫 영상, 그 아쿠아리움 찍어가지고 올렸던 영상이 닉시 55였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 아마 영상에서 자막에 제가 너무 막 색감도 예쁘고 좋다라고 아마 적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저만의 기준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2008년 이전 모델에서 1000만 이하의 화소를 가진 카메라가 내 취향이구나,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하다, 막 머리 터질 것 같다 이러면 진짜 단순하게 그냥 뭐 연예인이나 아이돌, 인플루언서 분들이 쓰신 그런 디카로 입문하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뭔가 유명한 분들이 썼다고 하면은 알게 모르게 그 물건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 생기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그분들이 뭐 유튜브나 인스타에 그 카메라로 찍은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참고를 하기도 굉장히 좋겠죠? 아무튼 결론은 디카를 구매하기 전에 내 취향을 먼저 파악하고 조금씩 하나씩 좁혀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빈티지 디카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말씀드릴 플랫폼들을 다 한 번씩은 이용을 해봤는데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플랫폼이에요. 이유는 딱 세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다른 플랫폼보다 가격대가 좀 낮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주변, 즉 우리 동네에서 하는 거래라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직접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나 이 물건에 대한 신뢰도도 다른 플랫폼보다는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카메라가 있다면 그 당근마켓에 키워드 알림을 해놓고 알림이 뜬다, 이러면 가서 바로바로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두 번째는 번개장터인데요. 아마 온라인에서는 디카 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점은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하나 비교해보면서 살 수 있고, 또 지역이 맞으면 이게 직거래도 가능하니까 그 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반면 단점은 이 판매 수수료 때문에 다른 플랫폼보다 가격대가 좀 높게 설정되어 있고, 또 간혹 업자분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업자분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평균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올려놓거나 아니면 또 상태가 복불복인 것들이 정말 많아서 게시글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비교하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후르츠 패밀리인데요. 저는 그냥 뉴 번개장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단점 역시 번개장터와 똑같다. 다만 여기서 판매하시는 전문 판매자분들은 이 사람 업자구나, 이렇게 티가 나서 번개장터에서 판매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신뢰가 가는 편이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중고나라인데, 사실 중고나라에서 거래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딱히 막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뭔가 이미지가 중고나라에서 사면 카메라 말고 벽돌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무튼 중고나라에서 구매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스타마켓인데 여기서도 구매해본 적은 없어요. 여기서 구매를 해본 적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 문의를 다 DM으로 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디카 사면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DM까지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디카를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스타마켓에서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해외 사이트들인데, 저도 해외 사이트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간혹 해외 사이트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메루카리나 야후 옥션, 또 이베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이 메루카리는 일본의 중고나라, 번개장터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야후 옥션은 일본의 경매 사이트입니다. 보통 입찰할 때마다 100엔에서 500엔씩 올라가고, 마지막에 가장 큰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받는 그런 구조예요. 말 그대로 진짜 경매인 거죠. 근데 앞서 말한 이 메루카리나 야후 옥션, 즉 이 일본 사이트들을 이용할 때 좀 중요한 주의점들이 있는데요. 이 일본 사이트들은 일본 내 배송지, 즉 일본에 있는 주소에만 배송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있는 주소지를 입력하면 배송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 배송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이게 되게 편하지만 진짜 극명하게 단점도 있거든요. 먼저 가장 큰 건 배송 대행 수수료가 붙고, 또 이 사이트는 되게 여러 개인데 이게 잘 보면은 대표자 이름은 같고 진짜 문어발로 이렇게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좀 대다수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앞서 그런 이유 때문인가? 간혹 낙찰이 취소되거나 이 사이트 오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런 경우 없이 잘 이용했는데 말하는 정말 운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진짜 낙찰이 취소당한 적도 있고, 분명히 내가 낙찰해서 경매가 종료됐는데 다시 경매가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아무튼 이래저래 오류가 되게 많아서 물건을 놓친 적이 좀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행 업체, 대행 사이트는 정말 신중하게 고르셔야 되는데, 내지는 꼭 하나의 사이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이트의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참여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 이게 바로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얘가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연세가 아니에요. 이 세금, 즉 관세를 내야 되는데 미화 150달러, 그러니까 엔화 기준으로는 배송비 포함 약 21,500엔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이 생각보다 세금이 꽤 붙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금액 21,500엔이 넘어가면
딱히 국내에서 사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 다음으로는 이베이인데, 이베이는 제가 여기서 구매해 본 적은 없고 그냥 카메라 시세나 물건 좀 알아보려고 몇 번 들락날락 거렸는데, 이건 그냥 내가 미국 산다, 나 아메리칸이다 이러면 추천드려요. 왜냐면 일본도 해외 배송이지만 일본 그나마 가깝잖아요. 근데 얘 미국에서 온단 말이에요. 배송비가 얼마나 더 붙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오프라인 매장인데, 먼저 국내 오프라인 매장, 지금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곳이죠. 네, 세운상가와 그 동묘 일대입니다. 내가 디카 입문하면은 한 번씩은 진짜 꼭 가보는 것 같아요. 사람도 많고 또 관광객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가격대는 저렴한 것부터 진짜 비싼 것까지 많았는데, 사장님께서 최근에 디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뭐 기본 2배, 3배 이상 훌쩍훌쩍 뛰어넘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프라인 매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점은 직접 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운이 좋으면 이 내고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내고는 받아본 적 없는데 내고 받았다는 후기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걸 보면 내고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사면은 메모리 카드랑 카메라 줄? 스트랩? 그 스트랩도 이렇게 끼워주고 뭐 이것저것 끼워주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좋았어요. 단점은 아무래도 그냥 매장이기 때문에 간혹 불친절한 것도 있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대를 부르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인터넷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아무튼 이건 그냥 개인이 판단해서 사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일본에 있는 키타무라 카메라입니다. 일본에서 중고 카메라 매장 하면 그냥 무조건 키타무라 카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고 전문 매장이고 가격표에 가격만 표기해 놓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의 상태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니, 이 카메라가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이 하자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등등. 그리고 직원들도 카메라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여기선 연세가 됩니다. 다만 인기 모델은 거의 없고 들어온다고 해도 그냥 바로바로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카메라 일본 현지에서 사면은 더 쌀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싼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본 여행을 가게 된다, 그럼 그냥 간 김에 한번 들러볼까? 나 그 정도로만 추천을 하고, 내가 카메라를 사기 위해 일본에 가겠다 하는 건 솔직히 비행기 값이 더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홍콩에서 구매했다는 후기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어서, 정말 제가 만약에 홍콩에 가서 그 캐논이나 다른 카메라를 구매하게 된다면 그건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어디서 살지까지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구매할 때 꼭 체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카메라 구매 게시글을 보다 보면 통점 미확인, 즉 동작 미확인 카메라들을 좀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동작 미확인 카메라 고르는 팁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자, 그렇다고 이 동작 확인이 됐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외관 체크 기준은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심한 찍힘이나 파손은 없는지, 그리고 분해한 흔적은 없는지, 이런 기본 전제 위에서 제가 추가로 보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먼저 배터리 넣는 부분이 깨끗한지, 렌즈에 기스가 났거나 렌즈 안에 먼지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줌 아웃, 플래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카메라에 있는 그 버튼들이 다 잘 눌리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체크하더라도 불량 확률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배터리인데, 정말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배터리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 진짜 자그마치 막 1, 2년도 아니고 출시된 지 막 10년, 2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카메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배터리예요, 배터리. 이전에 2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카메라 구매 안서를 풀면서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도 문제가 있었던 게 배터리란 말이에요. 배터리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풀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멀쩡한데 통점 미확인인 매물을 전 진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건 지금도 이 카메라의 배터리를 구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점이에요. 구글의 영어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기종의 카메라랑 이 배터리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 배터리가 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알리나 쿠팡에 배터리명을 한번 검색해서 지금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디카도 혹은 새로 살 디카도 언제 배터리 수명이 닿을지 모르기 때문에 배터리를 구할 수 있는 모델로 사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 처음에 디카 이렇게 구매할 때 못 모르고 따닥 막 주워먹은 카메라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배터리를 구할 수 없는 모델이어서 그냥 지금 장식용으로 쓰고 있는 캠코더랑 카메라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배터리만큼은 아니지만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가 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흔히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 하면 SD 카드를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 이 카메라에도 메모리 카드 종류가 진짜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SD 카드 빼고는 전부 구하기가 어렵다.
물론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만 진짜 비싸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그냥 SD카드 지원하는 카메라로 구하는 편이에요. 물론 그냥 그런 걸 다 뛰어넘을 만큼 이 카메라가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이 장래 아니면 나는 디카 쓰지 않겠다. 뭐 SD카드 아니고 난 감안할 수 있다. 이러면 정말 당연히 말리진 않겠지만 그 웬만하면 그런 게 아니라면 야!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편안하게 SD카드 지원하는 카메라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앞에서 말한 것들이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라면 지금 말하는 건 정말 많이, 그것도 굉장히 오래 시간을 들여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카메라의 장래입니다. 보통 장래 한 장을 보고 그 카메라에 꽂히겠지만 내가 꽂힌 그 사진 외에도 정말 많은 다양한 장래를 찾아보세요. 왜냐면 처음 내가 꽂힌 사진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 생각보다 내 취향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장래가 예쁘다고 해가지고 그 인기 모델이라는 걸 듣고 그냥 덜컥 샀는데 생각보다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장르를 찾아보고 구매하세요. 보통 장르를 찾아볼 때 뭐 블로그 후기, 유튜브 영상, 뭐 인스타에 올린 사진 뭐 여기서 검색해서 찾는데 그런데 검색해도 뭐 안 나오는 기종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구글에 기종명 플러스 샘플 포토 이렇게 치면은 그 카메라에 장르만 모아놓은 사이트가 또 있거든요. 거기서 장르를 보면 되는데 근데 솔직히 그 사이트 찾아보면은 카메라 기종은 다 다른데 풍경도 다 비슷하고 느낌도 좀 다 비슷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면은 이거 이 카메라의 장르 제대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땐 저만의 꿀팁인데 하늘이랑 바다를 찍은 사진들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물 사진 장르를 많이 찾아보는 겁니다. 아무튼 한번 구매하면 환불도 어렵고 제가 정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20년 가까이 된 중고 기계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진짜 장르를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진짜 이거 꼭 사야겠다 그렇게 확신이 들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그냥 블로그 후기 하나에 꽂혀가지고 카메라 하나 샀다가 정말 제 취향이 아니어서 다시 방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최대한 많은 장르를 찾아보세요. 또 이게 후보장에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카메라를 샀을 때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본 장르랑 내가 찍은 거랑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그것도 꼭 알아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하는 빈티지 디카가 운이 좋으면 딱 한 사람의 손만 탄 중고지만 그게 아니라면 중고의 중고 또 중고일 가능성도 사실은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정크 막 그 수준이 아니라면 그냥 뭐 작은 생활기스나 약간의 사용감, 벗겨짐, 조금의 찍힘 그 정도는 조금은 너그럽게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나는 정말 조그만 흠도 용납 못한다. 완전 새 것과 같은 상태, 막 민트급, 최상급이 아니면 싫다. 이런 타입이라면 솔직히 빈티지 물건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본인하고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 가격이 진짜 합리적인가? 이거 가성비로 따졌을 때 진짜 괜찮은가요? 요건데요. 물론 처음 출시됐을 때야 정찰제였겠지만 빈티지 물건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이게 시세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 사이트에서 많이 검색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따졌을 때 이 기종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러면은 가장 많이 찾아봐야 되는 건 평균 시세. 그러니까 사이트를 정말 많이 검색해서 이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그리고 이 카메라의 장르 이 두 개는 무조건 많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본인한테 이득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이트를 확인해서 이 대략적인 평균 가격을 알아본 다음에 그 가격대 안에서 구매하는 게 가장 좋겠죠. 요즘 시세를 보면 뭐 운이 좋으면 10만 원대 디카를 볼 수 있긴 하지만 보통은 뭐 한 20만 원 중반? 초중반에서부터 인기 기종은 제가 진짜 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봤거든요. 이게 같은 회사의 동일한 시리즈 안에서도 가격 차이가 엄청 크고 인기 모델일수록 진짜 이 가격 이게 말이 되게 맞아? 이 싶을 정도로 진짜 터무니없이 엄청 점점 막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좀 가끔 어이없는 가격대에 올리는 사람들도 종종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누가 봐도 막 미친 가격에 올린 그런 거 말고 그거 외에 여러 사이트에 검색해서 이 기종의 평균 가격을 대충 낸 다음에 그 평균치 안에서 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내가 이 카메라가 너무 좋다고 이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뭐 장기를 판다든지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이 가격 얘기하면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일본에서 직구하면 더 싸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싸기는 해요. 정말 싸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막 드라마틱하게 싼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에서 인기 있는 모델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대한 것만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적정 가격, 가성비 있는 가격이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아키하바라 영상에서 제가 20만 원 초중반대 카메라를 보고 저 너무 비싸서 안 샀어요 이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보고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저 왜 안 사?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각자 생각하고 정해놓은 가격의 기준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가격이면 무조건 사세요. 이 정도의 가격대가 최고의 카메라 이렇게 말해주기는 어렵지만 내가 그 카메라 중고 가격대 평균 시세보다 싸게 샀다면 당연히 좋은 거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가 조금 비싸게 샀더라도 그 제품이 내가 정말 원하던 모델이고 그만큼 희소성이 있고 상태도 진짜 극상 민트급이라 나는 만족한다 이러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좋은 거래를 했다고 생각해요. 단 정말 비추하는 건 출고가보다 비싸게 사거나 출고가에 가깝게 사는 거 그거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아무리 빈티지 제품이라고 해도 결국 기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금도 아니고 투자 자산도 아니고 내가 산 카메라 다 끌어안고 관자 뚜껑 닫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고가랑 평균 시세 다 검색해보고 너무 비싼데? 이 가격대에 사도 되는 거야? 이게 맞아? 이 생각이 들면 그냥 사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아무리 이 카메라가 인기가 많고 너무너무 좋다 할지라도 전 그 정도의 투자 가치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디카를 좋아하고 모으는 사람이지만. 자, 그래서 어떤 디카를 사면 되나요? 저 디카 한 번도 사본 적 없는데 첫 디카로 어떤 거 추천하세요? 아니면 어떤 디카가 진짜 좋은 디카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카가 좋은 디카입니다. 물론 요즘 유행하는 디카도 당연히 있고 반대로 사람들이 정말 아무도 쓰지 않아서 뭐 후기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인기 모델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내가 만족하면서 쓴다면 그게 제일 좋은 디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입문용 디카를 고르는 팁을 좀 드리자면 먼저 내가 아무 기준이 없을 때 앞에서 쭉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기준이 있으면 좋지만 만약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나 단순하게 그냥 디카가 사고 싶다 그리고 나 좀 팔랑기고 이 남말 많이 듣는다 나는 남 시선 진짜 많이 의식한다 이러면 조금 더 주고서라도 인기 있는 기종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인기 있는 기종이다 이러면 기준이 되게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에 캐논 익서스까지 치면은 이 가장 먼저 쭈루루루룩 뜨는 상단에 뜨는 이 이름들이 있거든요. 뭐 카시오라고 해도 카시오 엑슬림까지 치면은 또 막 상단에 여러 개 뚜두두둑 떠요. 그런 게 인기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만큼 또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해본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기가 많으니까 그 정보도 많고 장르도 많고 또 내가 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그만큼 실패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반대로 나는 굳이 유행 안 따라도 돼. 나는 그냥 이게 끌리고 이게 좀 마음에 드는데 여기 싶은 게 있으면 가격대 낮은 것 중에 끌리는 거 사셔도 진짜 충분해요. 그런데 A랑 B 이 두 가지 기종 중에 고민될 때 그러니까 둘 중에 뭘 살지 모르겠어요. 이 둘 중에 어떤 걸 더 추천하세요?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원하는 후보들이 어떤 건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리스트업을 해놓고 중고 플랫폼에 키워드 알림을 걸어놓고 장르, 유튜브, 블로그 후기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그 둘 중에 더 끌리는 걸 구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디카를 아예 안 사는 사람은 있어도 한 대만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고민하고 있던 그 디카들 결국 다 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 잔고를 넉넉하게 채워놓고 틈날 때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키워드 알림을 설정해놓고 티켓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빈티지 디카는 마음에 드는데? 그럼 사볼까? 이런 마음으로 구매하는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중고이고 오래된 물건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그만큼 더 많이 찾아보고 내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 다음에 구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 물건을 사지 말고 장르도 충분히 보고 시세도 그만큼 많이 비교해보고 이 정도 가격대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 구매하기 전에 과정이 귀찮으면 귀찮을수록 내가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빈티지 카메라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각자에게 딱 맞는 카메라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